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 이 단상에서. 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좀 시시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간증거리가 있어가지고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끝은 창대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주제는 시작은 정말 시시한 걸로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간증의 그 경험된 결과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미치지 않을까. 또 우리 생애도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그 집을 짓고 한 8년을 우리가 요리를 하고 많은 사람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1년 넘게 요리를 안 하고 집안이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아무래도 뭐 요리 안 하니까 집이 좀 깨끗하고 그다음에 이제 볶음국이 이사 가면서 떡 패킹도 안 하니까 부엌이 정말 청소 안 해도 깨끗하고 좀 쾌적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작년 식당에 이사 갈 그때쯤부터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바퀴벌레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살 때에 바퀴벌레는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그 곤충이에요. 이게 번식이 심하고 정말 집을 휩쓸면 사람이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들이고 한번 대체하려면 집을 이사를 잠깐 가야 돼요. 한 2주 정도 간 다음에 집을 이렇게 큰 포장을 씌우고 그 훈제기 같은 그런 공기 속에 약을 뿌려서 2주를 갖다 놔야 돼요. 그러다 다시 공기 소통시키고 이사를 오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이사 올 때 한국에 바퀴벌레 안 가려고 짐을 굉장히 조심해 쌌는데 왔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집을 짓고 올라오니까 바퀴벌레가 이제 없었죠. 저 아랫집에 살다가.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퀴벌레가 생겨가지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저희 집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캐비넷이 많아요. 부엌이 크다 보니까. 그 캐비넷을 열어보면 마른 행주에도 바퀴벌레. 냄비 넣어놓는 곳이 한 서너 군데인데 거기에도 또 바퀴벌레. 또 뭐 당면, 뭐 냉면 그런 거 국수 넣는데도 열면 바퀴벌레. 캐비넷마다 전부 바퀴벌레가 낮에 다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나오고 침구 이불에서도 나오고 방에서도 나오고 냉장고에서도 3마리씩 들러붙어 있어요. 그릇에. 아니 저는 아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아니 이 집이 깨끗하고 요리도 안 하고 음식이 떨어지는데 왜 이럴까.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이혜진 자매님 와서 잠깐 보면 붕산인지 사가지고 뿌리라고 또 막 그러면 그거 사러 간다고 맨날 갖다 잊어버리고 그냥 오고 또 뭐 박재인 자매는 계단 누른데다가 뭐 100번을 풀어놓으면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자매는 와가지고 서정희 자매 이래요. 바퀴벌레가 척추뼈가 있나? 왜 안 없어지지? 이 집에 녹구리치 많은데 왜 안 없어지지? 척추뼈가 있나? 또 이래요.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바퀴벌레 약을 갖다 하면 제가 죽어요. 바퀴벌레가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죽고 바퀴벌레 살아 돌아다니거든요. 저는 이제 밤에 이제 어디 갔다 오면 바퀴벌레가 한 200~300마리가 잔치를 해요. 부엌이 크니까 여기저기 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잡고 알코올 뿌리면 2시간은 괜찮다. 또 보면 또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 2~3주 전부터는 잡지를 않았어요. 니 먹고 살고 나 먹고 살자. 그래서 이제 살았고 이제 집이 크고 시골이다 보니까 바깥에는 벌집이 꽉 차 있고 돌밭에는 뱀이 득실거리고 쥐도 득실거리고 방 안에는 무당벌레, 파리, 모기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뭐예요? 그 거미줄 치는 거 그거 거미 그렇게 많은 거예요. 청소해도 감당도 안 되고 그냥 같이 살았어요. 왜냐면은 저희 집은 살충제를 전혀 안 치거든요.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공기가 좋으니까 박쥐도 와서 들어와서 하루씩 자다 갈 때도 있고 새도 들었다 가고
온갖 그 벌레, 짐승, 서식지 같은 입장이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바퀴벌레하고 생쥐하고 모기, 파리 그런 게 문제잖아요. 그때 저는 그냥 약은 줄 수 없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부터 열흘 전에 원장님이 그러셔요. 우리 어머님 집은 부엌에다가 대 하나 이렇게 딱 걸어놓고 할머니가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들으니까 바퀴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집에 징이 많은데 징에다 하면 더 좋겠네 해서 제가 그날 목요일 저녁에 1시간을 해봤어요. 징 큰 거에다가 라디오를 틀어서 1시간 들고 이제 공부하다 가보니까 1시간 후에 바퀴벌레가 80%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에 비해서 20%밖에 안 나와요. 20%도 엄청나게 양이 많거든요. 저희 집은 막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들쑥거리니까. 그래갖고 어머 이게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제 계속 라디오를 틀고 녹음기를 틀고 텔레비 91번에 그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거의 하루 종일 그걸 틀고 징 2개로 그렇게 이제 열흘을 실험을 했어요. 해가지고 어젯밤에는 가보니까 몇백 마리 나오던 게 딱 한 마리, 2마리 나와 있는데 큰 거는 못 나와요. 작은 것들이 나와서 비질비질 하고 있더라고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쯤은 내가 간직을 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됐구나. 이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살충제 사업이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모기, 파리, 개미, 바퀴벌레, 쥐 다 없어지고 밖에다 놔도 밖에서도 없어지는데 살충제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만의 희소식이 아니라 70억의 인구에게 희소식이 된다는 생각에 제가 가슴이 떨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열흘간 생활하면서 많은 걸 경험했는데 지금 바퀴벌레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이야기를 장영희 자매님한테 했더니 장영희 자매님도 부엌에다가 배잼 하면서 징을 놓고 라디오를 틀었대요. 그랬더니 배에 날파리가 붙질 않더라는 거예요. 파리도 없고 저희도 지금 겨울에 파리 잡을 때거든요. 파리채 지금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 파리 끈끈이도 달아놓고 파리 때문에 매일 파리채 찾고 집에 파리채가 5개가 지금 걸려있는데 지금 파리채 손이 들어보질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정말 눈에 보이는 살충제 그죠? 정말 너무나 신기한 살충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배운 바로 또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살균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살균까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공기 나쁘면 살지도 못하고 공기 나쁘면 가지도 못하고 집안도 공기가 나빠서 2시간도 못 있고 살만 가고 바깥에만 있는 게 좋아하는데 그 음악을 밤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제가 틀고 자요. 그 낮에는 집 나올 때는 TV를 틀어놓고 근데 지금도 징 앞에다가 깽가리 2개 달아놓고 텔레비 앞에다가 그 클래식 음악을 딱 틀어놓고 왔어요. 이제 낮에는 손님 오면 시끄러워서 못 틀어요. 집 필 때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 안에 공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좋아졌고 전에 물두멍이라고 우리가 저기 대야에다 물 떠놓으면 공기 좋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제가 방 안에서 책도 못 보고 정리를 잘 못하는데 제 방에다가 이제 조그만 징을 놓고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낮에 시끄러우니까. 근데 방 안에 뜨고 문 딱 닫았는데 방 안에 공기가 너무 좋아져갖고 제가 3일 전부터는 방 안에서 말씀도 보고 장부도 정리하고 있어도 마음과 몸이 편안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거기서 그렇다면 우리 뻐꾸기씨 볶는데도 그죠? 징을 하나 사놓고 음악을 틀어주면은 가스도 없어지고 밤에는 숙성방에다 놓고 곡식 볶아는 방에다 틀어놓으면은 방 안 공기도 좋아져. 제가 집 새로 건축 공장 짓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곡식 이제 나쁜 공기 마시고 곡식 망가진다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 해결책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원래 목소리가 허스키한 데다가 굉장히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밤에 이제 리피트를 돌려놓고 아주 치료되는 좋은 음악이 하나 있어요. 테이프가. 그걸 틀어놓고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있고
폐활량이 좋아져요. 폐가 좋아져요. 이 놋이 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벌레 죽는 건 1번이지만 마지막 번은 우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설레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열흘 했는데 이렇게 좋아졌다면 앞으로 계속 한 달, 2달, 6개월 하면은 우리가 얼마큼 변화되고 얼마큼 좋아질까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감격이고, 자매들 집 방문해보면요, 공기가 좀 안 좋은 집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징과 음악으로 모든 게 해결되게 생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저희가 징 파른 지가 뭐 한 10달 되는데, 지금 무슨 결과가 됐냐면은 많은 분들이 징을 사고 징을 못 쳐요. 왜냐? 아파트에서 시끄러워서 이웃집에서 지금 소동이 나가지고 치질 못하고, 또 식당도 치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징 칠 필요가 없어요. 음악만 딱 틀어놓으면 돼요. 하루 종일 아니면 반나절 집 나갈 때 틀어놓기만 하면 되고, 지금 징이 없는 집도 많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모든 녹곳은 소리가 나요. 대야도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대접도 소리가 나고, 다 소리가 나니까 집에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녹그릇 앞에다가 음악만 틀어놓으면은 갑자기 집안이 깨끗해지고, 공기 좋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천국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열흘 경험했는데, 계속 열흘 동안 제가 가슴이 떨려갖고 매일 바퀴벌레 살피면서 집안 살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열흘 되니까 바퀴벌레가 어젯밤에 이제 마지막 점검했는데 1마리, 2마리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작은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을 쓰랄 때 징을 쓰고, 녹굴 쓸 때 녹굴 쓰고 하니까, 이렇게 순종하니까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이 하나 생각났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황충을 금해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은 바퀴벌레도 되고 벌레도 되지만 우리 몸에 세균도 돼요. 우리 몸을 정결사업을 해서 우리가 우리 몸이 땅이잖아요. 소산, 품성이 망가지지 않게 정말 도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작은 거지만 충성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큰 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놋그 다 이제 쓰다 좀 지쳤죠? 별거 아닌 것 같고. 근데 놋그릇 무시하지 마시고 다시 다 내놓고 음악 들고, 여러분 굉장히 저와 같은 그런 좋은 경험 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징장사 하려고 안식일을 모인 것 같아, 그죠? 장사라는 단어는 크게는 3가지입니다. 힘이 셀 때 장사예요. 누구를 이겨야 될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아를 이기는 장사가 돼야 되고, 또 하나 장사는 죽었을 때 치르는 장사가 있어요, 그죠? 이길 뿐만 아니라 자아를 완전히 장사 지내는 장사가 필요하고, 3번째 장사는요, 사고 파는 장사인데 이문을 남기는 장사가 아니고 사람을 남기는 장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장 하나로 이제 마지막에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열문화를 주시면서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장사는 다른 거 없어요. 손님을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예. 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우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원하는 기대치에 만족을 주는 게 장사거든. 그래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건강도 그래요. 당신들 말이야, 그 건강하면 건강에만 얘기하지 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 하고 그 무슨 말 그래 하냐 이러는데, 생각해 보자고요.
계속 이게 건강 관리에 거의 미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프니까 건강해졌다고 합시다. 마지막에는요. 사과에 죽을까요? 아무 병 없이 병원에서 죽어갈 때 자기가 무슨 생각을 들까? 자기가 바보 같은 생각이 들 거라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지만은 건강에만 집착하면 나중에 죽을 때 뭔 생각이 들까요? 그것도 사실은 황당한 얘기예요. 죽음 저 너머의 생명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예. 인간이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몸과 근육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장이라는 것은 소리예요. 소리. 빛도 파장이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파장 그 사이클 이상과 이하는 인간이 못 들어요. 그래서 냉장고 안에 10원짜리 동전을 넣어놔도 냉장고가 진동할 때 균이 죽어요. 노꾸리 집에 가만 놔둬 보세요. 바퀴벌레가 노꾸리 위에 올라앉아 살아요. 그냥. 안 죽어. 뭐가 안 나가니까? 파장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서 떠든다든지 시끄럽다든지 소리가 나서 울림이 있을 때는 없어져 버려요. 요즘 뭐 애들 있는 집 있어요? 시골에 애들 하나 있으면 천년기념물이에요. 그만큼 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악을 이렇게 틀 때 뭐 TV 앞이나 라디오 앞에서 이렇게 딱 틀어주면 그 소리의 파장이 우리 눈에는 우리 귀에는 안 들려요. 진동을 주겠지, 그죠? 그 파장이 이렇게 나갈 때 양자역학은 파장과 입자가 동반되겠죠. 파장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입자 덩어리가 가가지고 바퀴벌레 몸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 고등 생명체인 쥐나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닭은 간이 있어서 구리를 해독해요. 근데 이제 절지동물이나 이런 벌레들은 뭐가 없어요? 간이 없으니까 이게 축적이 돼서 독이 돼서 죽어버리는 거라. 그 인간에게는 생명을 주고 벌레에게는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쪽을 다 한쪽은 살리고 한쪽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구리 패러독스라 이런 말을 하죠. 요즘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저희를 이제 비하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뭐 장사만 한다. 이 시대는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공장을 하든 사람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기계 시대예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거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 경제라는 것은 이 시대의 생애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일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돈이 뭐 필요해 이래 하고 근데 일은 쎄 빠지게 시키고 돈 안 주면 뭐 해야 될까요? 대번 노동청에 고발 들어가요. 그래 안 되겠어요? 대번 들어가요. 우리가 일요일 시험령은 종교 암흑 시대가 재현될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알지요?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매매 금지예요. 사고 팔고 하는 걸 못 쓰게 해요. 예. 왜냐하면 인간은 삶에서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뭔가 빌리러 간다. 사실 돈을 빌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유를 파는 거예요. 뭐를 팔아요?
자유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분이 돈은 문둥병처럼 빚은 문둥병처럼 무서운 거라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돈 많은 그 억만장자들 비난하거든요. 부자가 나쁜 것이 아니고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번 것이 잘못된 것이죠. 많은 부를 소유하고 그 부를 많이 공평하게 나눠준다면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자들이 존경받는 이유가 뭘까요? 존경받는 부자들. 그 엄청난 부를 가지고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도 자신만만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만한 용기를 가진 것이 칭찬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죠? 이 부라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가지고 계속 저축만 해.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해요. 어느 날 날개를 달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다면, 해결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 있다면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구리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칭이 성분이 뭡니까? 칭은 노스로 만들었어요. 그걸 청동이라고 합니다. 청동은 구리가 78%고 주석이 22%. 10원짜리 옛날 동전은 황동이에요. 구리가 65%, 아연이 35%예요. 둘 다 구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구리는 우리 몸 안에서 엄청난 산소를 발생시켜요. 또 하나, 불균등화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반면 백혈구의 무기인 과산화수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서 몸을 살균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은 가을이 되면 여자들은 몰라도 남자들은 가을을 타요. 괜히 쓸쓸하고 우울할 때 그 우울증 치료에 이게 또 특효예요. 또 우리 몸에 이제 산소를 날라주는 이 적혈구, 피를 만들어주는 적혈구 대사에 구리가 또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육을 튼튼하게 한데도 구리가 최고겠지, 그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녹그릇을 쓸 때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찬미가를 틀고 그 앞에 징을 뒀을 때 그 파장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뭐가 들어와요? 구리가 들어와 버려요. 구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구리 중독돼서 죽는 거 아니냐고. 예. 구리 중독돼 죽는 경우가 있어요. 윌슨병이라고. 간 이식을 해야 되는데 20만, 30만 명에 한 사람 정도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런 케이스가 이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리가 중독이 됐을 때 빼는 게 뭐예요? 순이 구리 중독을 빼요. 순이 제일 많이 든 게 쇠비름. 야, 징 팔아야지, 쇠비름 팔아야지. 다 장사밖에 안 나와. 장사라 생각하지 말고 생명을 회복하는 거. 돈도 생명과 연관을 지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과 연관을 지어야 되겠죠. 그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을 목전에 두고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이제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종말이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농토를 준비해서 자급자족을 준비해야 된다. 사실 그거 바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3년 뒤에 예수님 재림이라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알콩달콩 살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재능과 사상과 믿음을 총동원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 사업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갈 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거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모인 거지. 물론 우리가 곡식을 팔고 또 어싱 제품을 팔고 식당에서 밥을 팔고 노제품을 팔고 은을 판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잘 먹고 살 목적은 전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를 가진다는 것, 그 자체도 영혼 구원과 연관지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시대의 이 통로를 우리의 목표를 뚜렷이 해서 정말 그 조선시대 거상 임상욱이가 하는 말이 있죠.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과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한 것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협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이 복된 안식일 우리에게 주신 셀 수 없는 복과 지혜와 지식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이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